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의학의 정치에 매몰된 의학 그런 건데 이 코로나 때 마지막까지 마스크 쓴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정답은 대한민국이죠. 아니 방역 잘했다던데 왜 우리는 마스크를 끝까지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뭐 처음에 동선 파악하고 막 이런 게 참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전파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좀 적당히 높고 그래서 코로나는 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고 메르스보다도 물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전파력이 뛰어난 그런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간격을 최대한 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게 시간을 이제 벌면서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요, 이 RO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감염자에서 최소한 한 명한테 전파가 돼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는 이 O값이 5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5명한테 전파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 될 게 백신이죠. 백신을 맞으면 5명 중에 4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한 명한테까지 전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결국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해서 백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에서 제일 잘못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좀 이거를 사람들의 삶을 좀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사람들을 꽁꽁 막음으로써 이 확진자가 덜 나오는 오직 이거 하나에만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자 없어. K방역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코로나는 어느 순간부터 환자 수는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틀어막고 확진자 없다고 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가 다 백신 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뭐 했냐? 백신 못 구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잖아요. 자, 2020년 11월 화이자 백신이 이제 드디어 임상 시험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플라시보 그러니까 식염수를 먹인 주사한 그런 집단에 비해서 이 그 화이자를 먹인 군은 95% 정도 코로나가 덜 걸린다는 거를 알게 됐죠. 이 그래프 하나로 뭐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대한민국 목표는 뭐냐? 이 집단 면역, 이 백신을 빨리 맞춰서 정말 백신을 맞춰서 그냥 뭐 사람들한테 이제 70% 하면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게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못 구했어. 그나마 구한 거는 미국 FDA 승인도 안 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아제 백신인 거예요. 근데 그 아제 백신마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제 백신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백신을 2번 맞잖아. 그런데 1차분, 2차분 나눠서 이제 반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2차에 맞으려고 해놨던 것들을 전부 땡겨서 1차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신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미국한테 백신을 달라고 해야지. 일본은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1억 도주를 확보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백신을 구하러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였냐면 백신 반도체 뭐 스와프 해갖고 우리가 반도체를 줄 테니까 니네들은 백신을 다오. 이거 하려고 간 거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받았을까요? 일단 우리가 4대 그룹 뭐 반도체 뭐 이런 공장 뭐 짓는 사람들이 기업들 총수가 쭉 가가지고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그 바이든의 박수를 받았거든요. 자 이제 백신을 받아야지. 근데 바이든이 뭐라는 줄 아세요? 55만 명분 그것도 한국군을 위해서 백신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 문재인이요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연합훈련 안 한다고 계속 이 난리를 쳤거든요.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중국도 맞고 북한도 맞는데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냥 한국군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어떤 분이 미리 예언을 했어. 딱 봐도 얀센이나 아재 백신이겠지. 딱 했는데 진짜로 얀센이야, 여러분. 얀센이란 백신 혹시 아세요? 이거 맞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얀센 백신, 물론 아재도 백신도 그렇지만 얀센 백신은 아예 FDA 승인도 못한 그런 백신이고 이게 말로는 뭐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하지만 별 효과도 없어갖고 결국 퇴출이 된 백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놓고는 우리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55만 개 준다더니 100만 개 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근데 진실은 뭔지 아세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얀센 백신을 쓰지 않기로 퇴출을 해버린 건데 이걸 준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재 백신이 모자랐다 그랬잖아. 아재 백신 맞으면 모자랐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4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간격 띄고 2차를 맞으라 했는데 2차 백신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12주 간격을 12주로 띄워. 이런 편법을 쓰고 두 번째. 나중에 화이자가 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좀 들어왔거든요. 3월 달 이후부터. 그랬더니 그 1차 아재가 모자라는 사람한테 2차로 화이자를 맞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 교차 이거는 임상 시험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자,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그 코로나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재를 모두 구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백신을 이제 들어오면 그냥 간단한 테스트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3개월 가량을 자기 자체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자체 임상 시험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뭐 서양이라고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체 임상 결과 아재 백신을 안 쓰기로 해.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로만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재 백신이 정말 좋은 백신이고 화이자 최민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준석하고 토론하는 도중에 아재 백신은 FDA 승인 못 받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친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아재 백신 좋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시죠? 아재 백신 나중에 우리 퇴출된 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백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거의 세계 꼴등이었어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 않게 꼴등인데 한국과 일본의 그 현주소는 많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백신이 있는데 일부러 안전성을 위해서 접종을 안 한 거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꼴찌라고 자유할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 2021년 8월 달에 모더나가 들어오고 화이자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백신 보릿고개를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FDA 승인이 난 백신을 가지고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아재 백신 그렇게 좋다고 칭찬했던 최민희 너 지금 칭찬했던 그거를 이제 갖다 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막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접종률 70%를 돌파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리고 뭐 4명만 만나기로 하고 뭐 밤새 영업도 하고 뭐 4인에서 뭐 10명 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23일 드디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10월 29일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75.85%.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충분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서 위드 코로나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확진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쯤 됐을 때는 있잖아요. 2021년 11월쯤 됐을 때는 이미 코로나가 원래 그 무서운 코로나 대신에 코로나가 그 변종을 거듭하면서 전파력은 더 올라가면서 병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덜 해로운 거야. 그래서 델타 변이종만 해도 치사율이 0.8%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게 청년들 있잖아. 젊은 사람들 있잖아. 50대 이하 사람들은 그 백신만 맞으면 중증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델타 이런 거는 걸려도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진자가 급증할 건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에 대비해서 이제 병실을 좀 확보를 좀 해놓는 정도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아까도 말했죠. 이놈의 숫자에 매몰돼서 확진자 숫자에만 매몰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때 막 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당황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던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 인제한다고 생색내던 그 전에 다른 나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영국 보세요. 영국은 2020 그 유로 2000을 2020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했는데 6월 달 보세요. 신규 확진자가 1년에 하루에 10,000명씩 나오는데도 축구 잘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청장이 이렇게 말하잖아. 보건안전청장이 신규 확진자 증가는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다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대잖아. 백신 접종 안 해도 젊은 층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접종을 했어. 그럼 뭐가 문제지? 우리도 이제 이제 코로나가 옛날처럼 무서운 게 아닌 게 됐잖아. 백신 접종 공고를 할지 뭐 그렇잖아. 2021년 7월 달에 독일하고 영국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스크도 다 안 쓰고 축구 경기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문재인은 이렇게 못하지. 왜냐? 확진자 요거 하나. 우리가 확진자 이거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는 2021년 됐을 때는 확진자가 의미가 없어서 한국의 K 방역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다 즐기고 있잖아. 이거 봐. 신규 확진 3만 명이야. 우리나라 언론 쓰잖아. 신규 확진 3만 명인데 얘네들 축구 안 해? 하지만 얘네들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제 더 코로나로 더 고통받을 필요 없다. 이제 코로나가 옛날보다 병원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문재인은 이걸 포기하지 않았죠. 이거는 2021년 6월 달에 미국 이제 프로농구에서 미러키 브루스 야구팀이고 미러키 벅스라고 사슴을 이제 그 마스코트로 쓰는 팀이 있거든요. 팀이 최초로 우승을 했어. 우승을 해가지고 사람들 보세요. 마스크 쓴 사람도 있지만 안 쓴 사람 너무 많잖아. 이 미러키가 우승한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러키로 돌아가서 이제 카 퍼레이드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우승했다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요. 마스크 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특별히 약한 것도 아닌데 왜 얘네들 즐길 동안 우리는 11월 달에도 꽁꽁 싸매고 있냐고요. 위드 코로나도 사실은 그 완전히 위드 코로나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저는 언론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이제 지금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2,000명씩 하루에 나온다. 아니 영국은 3만 명 나온다니까.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 우리는 2,000명이 나오고 있어. 2,000명이 2,000명 나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막 계속 하루 7,000명 육박했다. 확진자 7,000명이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여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프레임을 잘못 짰던 것도 있어요.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한 거. 근데 그 두 번 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거를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의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확진자를 갖고 들이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문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은 극단적인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확진자 많구나. 나 안 해. 나 욕먹기 싫어. 이러면서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는 이게 끝이 나고요. 우리는 다시 일상 꽁꽁 싸맨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2022년 초쯤 됐을 때 이게 다 드러났어요. 아 코로나는 우리 생각처럼 메르스처럼 뭐 이제 신규 환자가 계속 없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그냥 이제 대충 종식시키는 게 맞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2022년 10월 달에 확진자가 23,000 나왔는데 이제 누가 신경이나 썼냐고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토착 감염처럼 그냥 우리나라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런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냥 마스크 벗고 다 삶을 즐길 때 우리나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집합 금지, 마스크, 10시 이후 영업 금지 이거를 세계 최장 기간 동안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문재인의 방역 방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코로나의 정체 따지지 않고 오직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과학을 지배한다. 원래 과학에는 좌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학에는 좌우가 있었던 거예요. 델타 그리고 델타 이후에 나온 오미크론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백신을 맞고 그냥 나이가 좀 아주 노년이 아니라면은 마스크 안 쓰고도 얼마든지 정말 그 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 견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확진자 수에 매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언론 보세요. 2022년 3월 달 얘기. 한국 3주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 세계 1위. 이때쯤 됐을 때는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확진자 카운트를 이미 안 할 때예요. 근데 우리 혼자 막 카운트하면서 막 야 이거 봐라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많이 있다. 이 오미크론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또 여기에 또 부안해동해서 뭐 정부를 욕하고 이것도 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재인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해제를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했다가 확진자 늘어나면 대통령 욕먹을까봐 이 프레임을 계속 한 거라.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봐요. 2022년 4월 달이 됐을 때 다들 진짜 마스크 안 쓰고 선진국 애들은 다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 안 벗고 있어요. 실외 마스크마저 심지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 여러분 실외는요 바이러스 바람 많이 불고 공기 넓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한테 딱 갈 수가 없는 데인데도 실외 마스크마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월 29일이 됐을 때야 이제 비로소 실외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됐고요. 오직하면 그 일본에서 교수하시는 장부순 교수가 이런 말을 씁니다. 왜 한국은 코로나 갈라파고스냐? 갈라파고스라는 게 뭐냐면 진화에 뒤떨어진 그런 섬을 얘기하잖아요. 다인이 실험했던데. 아니 2022년 8월인데 왜 아직도 실내 마스크를 쓰고 있냐고.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길에서 마스크를 안 썼고 프랑스도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 이런 또 기사가 나와요. 미국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데 미국에서는 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라는 이런 글이에요. 인천공항 도착해서 접한 한국은 딴 세상이었다. 여전히 코로나 초창기처럼 막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막 이런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삼각김밥 사러 온 허경영이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갖고 구설수를 이제 뭐 이랬댔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을 안 지킨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언제까지 쌈병했을 건데 그래서 2022년 9월 달에도 여전히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내년 봄에는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요새 실내에서 훨씬 더 오랜 생활을 하는데 실내 마스크를 못 벗어서 우리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기석이라고 이분이 감염학 하시는 교수님인데 유럽에서는 아무도 안 쓴다. 이제 마스크 좀 벗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재용 교수는 뭐라 했냐면 이분도 예방학 하시는 분인데 마스크 좀 벗자.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어 발달, 공감 능력, 감정 파악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 교육에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마스크 쓴 게 습관되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그렇게 뭐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23년이 됐어요. 1월 달이 됐을 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말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도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월 29일 날 이제 드디어 실내 마스크를 드디어 해제한다. 대중교통에서는 착용하지만 찌어주고 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입니다. 뭐 대통령이 먼저 백신 맞아라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나라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지도자들이 알아서 뭐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뭐 또 왜 너 안 맞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정치에 매몰돼서 뭐 그냥 확진자 하나 나올 때마다 이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썼고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때 백신을 못 구하다가 백신을 왕창 샀잖아. 그 백신이 남았잖아. 그 백신 남아서 유효기간 지나서 버릴 때마다 그 기사화가 되고 백신 버린다 뭐 이렇게 문재인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하지 말자. 최소한 방역에서만큼은 너무 정치화를 하지 말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 방역 정치화 이거는 K 방역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듣도 보도 못한 그걸 내세워서 자기 그 위상을 올리고자 했던 문재인이 물론 제일 나쁜 놈이죠. 오늘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